의장, 해군 출신 첫 합참의장, 합동참모총장이죠. 합동참모회의의 의장이에요. 옛날 합동참모총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의장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출신의 최윤희 제독과, 해군에서는 별을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독이라고 부릅니다. 제독과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하시는 안민석과 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검표를 갔는데 지금 이제 그 왜 그 상황이 황당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대법관들 어제 그 발견된 것들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은, 선거관리관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표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여기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 그 도장을 찍으려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선거관리관,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용지 하면은 그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찍혀야 되는 부분에 일장기 같이 뭉개진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주가 묻어있는 뻘건 인주가 이렇게 막 떡칠이 된 그런 표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없으면 그거야말로 가짜표죠. 거기다 그거는 가짜표라는 게 무효표죠. 무효표. 근데 나는 무효표는 당연하고 왜 그런 표가 나왔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상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표는 도대체 왜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상천 그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그런 표들이 나옵니다. 정신없이 자기가 찍지 않고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무슨 조직적으로, 그래서 8표가 나왔으니까요. 8표가 나왔다고 하니까 한 표는 제가 직접 봤고, 그래서 이거는 뭐 조직적인 범죄의 잘못은 아니구나. 하지만 저건 이제 무효로 처리하면 되는구나. 누가 봐도 무효니까요. 내가 이게 맞는 표입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서 줘야 되는 그 표에 그 도장이 없으면 무효죠. 무효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황교안 총리가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표가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얼른 다가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리관에 도장이 없어서 그런 걸 가져가서 이제 무효 처리를 하려고 대법관들에게 갖다 주었더니 유효다. 유효라고 한 겁니다. 유효. 여덟 장이 유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서 회의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해보았자 이거는 들러리를 서주는 것밖에 안 된다. 자기네들이 뭐 우리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해보고
그걸 듣지 않는다면 요금 1,1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을 소용이 없다는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를 유효 처리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무효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김선수인가요? 그 사람이 대법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태도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유효입니까? 무효죠. 무효 처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더니 이 양반이 있다가 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 피고가 설명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피고 최 변호사가 일어나가지고 아 이거는 뭐에 의해서 어떻고 이거는 뭐에 의해서 어떻고 뭐에 의해서 어떻고 해서 유효입니다. 이래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 유효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제 그때 저의 느낀 느낌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원고와 피고와 재판관이 있는 게 아니고 억지를 쓰려는 원고를 교육하려는 피고와 재판관이 있는 그런 거예요. 지금 저기 선관위는 피고가 아니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관위는 피고가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의 무슨 조수쯤으로 대법관이 자기가 얘기해야 될 거를 피고가 대신 얘기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 선거를 할 때는 재검표를 할 때는 3명이 나왔었어요. 여자를 제외한 민유숙 대법관을 제외한 3명이 나왔었습니다. 거기 고령의 조재현, 다음에 나이 1963년생 이동원, 64년생 천대엽, 나이들이 50대 후반에서 뭐 6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23시간 동안 밤을 꼬박 샜어요. 그거 정말 보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천대엽 이분은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아래지만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하얗게 새가지고 도인같이 보여요. 아마 80세라고 봐도 젊게 보이는 80세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늙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하얀 머리를 이렇게 기르지도 않고 싹싹싹싹 이렇게 넘겨서 짧게 잘라가지고 도인같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허리를 펴고 23시간 동안 저보다 어리니까 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꼿꼿하다는 표현도 안 맞는다. 뭐 늙은이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가 있으면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아. 어디 있나 봤더니 가림막 뒤에 있는 거예요. 4명이. 나는 참관인이라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거기 그래서 변호사들이 들어갔는데 변호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4명이서 잡담하고 있다가 뭘 가지고 오면은 서로 이게 보지도 않고 서로끼리 이거 뭐 유효야, 이거 유효야, 이거 유효네. 이래서 이게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간 것 중에 무효 처리가 된 게 없고,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감정 목적
물로 유치해라.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뭐하러 있는가. 아침 9시 반부터 그 밤 10시 넘어서까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러 그냥 우리가 가 있는 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이 피고를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럼 거기서는 아무 말이나 하죠. 그럼 그 얘기 듣고 아이 그게 맞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자기네들도 대법관이에요. 그 대법관이 얘기하는 대법관의 직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래 맞아 쟤네들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그때 그 남양주에 있는 어느 그 창고에서 투표 용품들이 잔뜩 발견됐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별별 기구들이 다 나왔었어요. 그 기구 중에 하나가 기표인이에요. 만년 도장으로 되어 있는 기표인입니다. 기표인이에요. 기표인을 이번에 5개를 현장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견됐던 그 쓰레기통에서 누가 몰래 버렸던 그 기표인 5개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종이에다가 그 기표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기표의 크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기표인에는 제21대 총선용이라는 그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한 기표기입니다. 그 기표기로 찍어서 우리가 종이에다 들고 가져가서 그 투표지에 찍혀 있는 저기랑 비교를 했어요. 기표의 크기랑 비교를 했어요. 당연히 보니까 이 기표에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서 제가 이 종이를 가져가고 그래서 맞춰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도장의 크기가 다르다. 이랬더니 옆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 그거는 지금 찍은 것과 그 1년 전에 찍은 게 다르기 때문에 종이에서 그게 늘어나서 그렇답니다. 이거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게 옳은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종이가 불었대요. 1년 전에 찍었기 때문에 그 종이 이내 도장의 크기가 커졌대. 그걸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해가 안 되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 그 도장을 찍으면 도장이 늘어난다면 종이도 늘어나나? 아니 그러면 원도 늘어나나? 원에 있는 중심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늘어난다고 해도 원의 중심은 같아야지.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쫙 늘어나요. 이게 번졌다 하는 얘기는 뭐 번졌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중심에 원이 있는 게 있어야지. 종이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뭐예요? 마구잡이의 말이야. 막말이에요.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정제되지 않은 아무 말 잔치를 하는 거라고. 그 아무 말 잔치를 하는 걸 듣고 대법관들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것이 관리관의 인이 없어도 도장이 없어도 유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골 때리는 얘기죠. 우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자, 나온 다음에 분위기가 어땠냐고 그 자리에 있던 기자 한 명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기자는 거기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그 훌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보면 되니까
근데 그 기자에게 내가 궁금해서 오늘 물어봤어요. 아침에 우리가 나간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그러니까 무엇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기자의 답은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나 선거리가 너무 좋아, 이 얘기예요. 그 말에는 왜 나갔느냐는 원망의 뜻이 들어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기자는 그 자리에 그 투표 관리관의 인이 없는데도 8장의 표를 유효 처리한 것,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분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분한 마음이라기보다도 그 상황 자체를 지금 이해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제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선관위가 회제를 부르면서 우리들의 감시 없이 재검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시가 없으면 재검표는 중단돼야죠. 중단돼야지. 자기네들이 다 볼 게 아니면. 그 재검표 작업은 무효입니다. 우리들이 없으면 그거는 중단돼야지. 예? 참관 작업이 참관인이 없는 재검표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소를 취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취하는 것이 아니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취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겠지. 우리는 취하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고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관인, 재검표를 요청한 참관인이 없이 계속 재검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1725장, 1725장의 1725, 1725장의 신기한 것들이 발견되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투표용지를 보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까만 선들이 있더라고요. 까만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인가 보다 해서 그 선을 계속 셌어요. 몇 장인가. 이거는 가운데 선이 있으니까 이상하니까 이거는 감정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쌓아놓고 보니까 저쪽에서도 발견된 게 있는데 발견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 덩어리가 아닌 종이를 그냥 투표용지를 1500장하고 250장 뭐 이래가지고 해놓은 것, 1500장하고 225장, 그러니까 1725장이죠. 그 두께의 투표용지를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쌓아놓은 걸 위에서 본 게 아니고 옆에 단면을 보니까 단면에 까만 자국이 쫙 있는 거예요. 까만 자국들이.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이상하게 잘못 인쇄된 것들이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1725장에 단면에 까만 줄들이 쫙 하고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면을 보면 종단면 말고 그냥 평면을 보니까 아래 위로 쭉 하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래 위로 줄이 쫙 그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주 일정하게 그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쌓아놨는데도 종 단면에서도 쫙 하고 줄이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위에서 들여다보는 것보다도 옆에 이렇게 쌓여진 걸 보니까 거기에 줄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사진으로 나올 거예요. 사진보다는 우리 동영상으로 찍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요, 불량 인쇄지입니다. 불량 인쇄지. 근데 어떻게 그런 불량 인쇄지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1725장이 쫙 그렇게 불량 인쇄지로 쌓여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박주현 변호사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울시 선관위원이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서울시 선관위원이었어요. 서울시 선관위원이어서 그 하리꼬미를 하면서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용지를 만드는가, 지난번이겠지.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할 때 그 인쇄소에서 투표용지를 만드는 걸 이렇게 지켜봤어요. 투표용지 만드는 걸 지켜봤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증언은 뭐냐 하면, 그런 요만한 사소한 잘못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냐, 다 분쇄해서 없애버린대요. 그런 불량품이 되기 때문에 그 인쇄소에서 요만한 잘못이 있더라도 다 분쇄를 해서 없애버린다. 그리고 새 거를 찍는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본 것만 그렇지 거기 쌓이는 전부 다 그랬으니까 다른 것도 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종 단면에 줄이 쫙 가 있는,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투표용지의 가운데 줄이 쫙 가 있어서 그게 옆으로도 보이는, 예? 그 종 단면에도 그 흔적이 보이는 것들이 1725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란 이렇게 저 밑에 있는 줄이 쳐진 것, 줄 쳐진 것이 까만색이 되어야 되는데, 까만색 줄이잖아요. 다 칸이. 이게 빨간 빨간 인주 도장 자국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까만색이죠. 직인이 빨간색일 수도 있고 까만색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 거 빼면 그냥 까만 줄이 돼야 되는 게 초록색 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초록색이 합쳐진 까만색.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초록색을 찍고 거기다 빨간색을 찍고 뭐 이렇게 돼야지 검은색이 나오는 건데, 초록색, 그러니까 노파, 빨강, 파랑, 노랑 세 삼원색을 끼얹어야지, 이게 망점으로 끼얹어야지, 망점이건 어쩌건 끼얹어야지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까만색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건데, 거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색이 빠진 거예요? 빨간색이 빠졌지. 왜냐? 파란색하고 노란색만 끼얹어져 있으니까,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은 뭐예요?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잉크가 빠진 줄이 쫙쫙 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또 같이 발견됐습니다. 그거는 인쇄업자가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진도 찍어 놓았으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초록색으로 된 거는 제가 이제 옆에 있었고요. 다음에 양 옆에 그 이 폭이 다른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발견했어요. 양옆에 여백의 폭이 다릅니다 해서 이제 발견해 놨습니다. 사진도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것의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도 30장에 붙은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붙은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투표용지 붙은 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이걸 쭉쭉 이렇게 떼다가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쫙 찢어가지고 하고 그렇게 이제 사진에 잡혔잖아요. 다음에도 계속 두 장씩이 이게 파트너 TVHS 파트너 TVHS 죠? 예, 거기서 잘 발견한 게 뭐냐? 우리는 그 한 장이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했지만 뒤에 있는 것들도 다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이놈이 두 장씩 석 장씩을 넘기더라, 어떤 놈이. 근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재검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 원고와 피고가 있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음에 고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용한 거냐면 어떻게 고용했느냐? 투표기에 들어가는 종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다시 한번 가동을 해서 사진을 찍어 이미지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재검표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냈던 700여만 원의 돈에 들어가는 겁니다. 7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이번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옆에서 그 막 붙은 게 나온 거는 그런 적어도 중립적인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그 종이를 탁탁 쳐서 그 투표지 분류기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요금 2,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많이 발견된 거예요? 붙은 투표용지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니 웬 놈이 와가지고 남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투표지 분류기에다 집어넣는데 따라락 다 뜯어가지고 착착 쳐가지고 따라락 다 뜯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투표지 분류기에다가. 그래서 이쪽에서 항의를 했어요. 당신 뭐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후 불고 딱 뜯고 이렇게 손으로 훑고 그래서 붙은 것들이 안 나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를 한 거예요. 하지 마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 마이동풍이야 얘기도 안 듣고 그걸 뜯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께서 지금 뭐 하는 거요? 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뜨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신 누구요? 이랬더니 저는 중앙선관위 직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놈들이 피고를 돕는 도우미들을 거기다 배치한 거예요. 그럼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붙은 투표용지를 떼려고 그 사람을 옛날에는 중립적인 사람을 썼었는데 이번에 영등포 을 그러니까 저하고 양산 을 할 때는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선관위 직원을 집어넣는데 그게 언제부터였냐면은 영등포 을구와 이번에 있었던 오산시 두 군데의 투표는 재검표는 그들이 들어와서 치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붙은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 누구를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세웠느냐?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그 일을 했었다. 어제 것을 포함한 두 번의 재검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 어제 투표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찍었기 때문에 이제 발견이 될 텐데, 발표가 될 텐데요. 공개가 될 겁니다. 박주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가 둘이 찍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찍지 않았고, 이제 그 찍은 사람들의 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 유효 처리되는 투표용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를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한상천 노조위원장, 공정선거를 위해서 애를 쓰는 한상천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이런 재검표가 있을 당시에 웬 대법관, 그 대법관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